우리 아이 좀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며칠 전 나의 전부, 나의 삶의 의미, 심장이 멎는 듯한 급박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피해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견디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이가 제 눈앞에서 쓰러진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과거가 결코 저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걸.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랑과 축복이 찾아갑니다. 틀어놓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디오북 사연입니다. 오후 6시 카페 안은 퇴근길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서진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카운터벨이 계속 울렸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틈틈이 카운터 뒤쪽을 돌아보곤 했어요. 7살 딸 하늘이가 그곳에서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괜찮아? 네, 엄마. 아이는 밝게 대답하며 빨간색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어요. 해를 그리고 있었던 거죠.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손님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툭. 작고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하늘이가 쥐고 있던 색연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아. 서진은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달려갔어요. 하늘이는 작은 가슴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거예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서진은 재빨리 하늘이를 안아 올렸죠.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서진이 아이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점점 느려졌어요.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죠. 우리 아이 좀 도와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서진의 다급한 목소리에 손님 한 명이 재빨리 전화기를 꺼냈어요. 카페 안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모녀를 바라봤어요. 하늘이는 엄마 품에서 축 늘어진 채 눈을 감았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몇 년 전 그날의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죠.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녀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5분 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재빨리 들어와 하늘이를 들것에 옮겼죠. 산소 마스크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덮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의 손을 잡은 채 구급차에 급하게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렸죠. 창밖으로 그녀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카페 간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소리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계속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아, 제발. 그녀는 아이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죠. 붉은 신호등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보호자님, 아이가 언제부터 아팠나요? 응급구조사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갑자기. 가끔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최근 몇 주 동안 하늘이가 자꾸 피곤해했다는 것을, 밥맛이 없다고 했다는 것을. 그런데도
그녀는 그냥 감기려니 했던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응급구조사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거든요. 입술이 파래져 있었던 거예요. 구급차가 응급실 입구에 멈춰 섰어요. 병원 응급실 입구 하늘이가 도착해서 문을 열고 내리려 할 때 낯설지 않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잠깐의 착각 같은 충격은 흘려보냈어요. 우리 하늘이 상황이 급박했으니까요. 들것이 재빨리 내려졌고 의료진이 달려왔죠. 7살 여아 실신, 혈압 80에 50. 구조사의 말이 빠르게 이어졌어요. 서진은 그들을 따라 뛰었죠.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그녀를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하늘아.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울먹였죠. 제발 괜찮아야 해. 복도 끝에서 또 다른 구급차 사이렌이 들려왔어요. 병원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죠. 서진도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단 1초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올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구급차에서 내릴 때 잠깐 마주한 희미했던 그 얼굴. 7회 만에 다시 마주한 그 얼굴. 강도윤이었습니다. 강도윤. 서진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아주 작은 목소리였죠. 하지만 복도에 울리는 기계음 사이로 그에게 닿았던 거예요.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서진 씨.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9회 만에 듣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죠. 낮고 차분했지만 지금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응급 호출음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어요. 환자분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제 딸이에요. 서진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응급실 문을 가리켰어요. 하늘이 지금 안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죠.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그 등은 여전히 넓고 의젓했어요. 문이 다시 닫혔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7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사람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응급실 안에서는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료진의 발소리, 기계음, 급하게 주고받는 대화들, 그 모든 소리가 서진의 귀에는 먹먹하게 들렸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30분쯤 지났을 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 나왔죠.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진 씨. 도윤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은 재빨리 일어서며 그를 올려다봤죠. 하늘이는요? 우리 하늘이는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일단 안정은 됐어요. 하지만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불안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심전도 수치가 정상이 아니고 혈액 검사 결과도 기다려야 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또다시 차올랐죠. 지금 들어가 보셔도 돼요. 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서진은 서둘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하늘이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여러 모니터 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규칙적인 심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아이 곁에 앉아 작은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느라.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하게 해주려 했죠. 커튼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서 있었죠. 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복잡했어요. 얼마나 키우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7살이에요. 서진이 대답했죠. 목소리가 작았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러다 잠시 멈춰서서 하늘이를 바라봤죠. 아이 얼굴을 보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았죠. 혹시 아버지는? 도윤이 물었어요. 하지만 말끝을 흐렸죠.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1시간 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은 서진을 복도로 불러냈죠. 서진 씨 결과를 보니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죠. 말씀해 주세요, 제발. 하늘이에게 부정맥이 있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거죠. 그리고 혈소판 수치도 매우 낮아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골수 검사도 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서진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도윤은 서진을 붙잡으며 의자에 앉혔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죠. 진정하세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일단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엔 둘뿐이었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진 씨.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7회 전 그 일,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전 믿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았거든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렀어요.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7회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재단에서 이미 모든 걸 결정했고 전 그저 레지던트에 불과했으니까요. 괜찮아요.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편치 않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지금은 하늘이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도윤이 말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작은 가슴이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어요. 도윤은 차트를 보며 하늘이 얼굴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작은 코, 도톰한 입술, 긴 속눈썹 모든 게 묘하게 난찍었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 수 없는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두려워서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엄마는 강해져야 했죠. 설령 그 진실이 저를 무너뜨릴지라도 말이에요. 이틀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은 서진을 상담실로 불렀죠. 하늘이는 소아병동에서 쉬고 있었어요. 서진은 상담실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죠. 도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차트를 펼쳤어요. 서진 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진은 숨을 참았죠. 하늘이는 선천성 부정맥과 함께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어요. 골수가 제대로 혈액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서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하고 만약 악화되면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다면 가장 좋고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족이라니 하늘이에게는 자신밖에 없었죠. 제가 검사 받으면 돼요.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형제자매나 부모 중에서도 일치율이 25% 정도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떨궜어요. 손을 꽉 쥐었죠. 그래도 해볼게요. 검사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내일 바로 가능해요. 도윤이 대답했어요.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아버지 쪽은 연락할 방법이 없나요? 서진의 몸이 굳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없어요. 애초에 아빠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진 씨. 잠깐만요. 저 먼저 하늘이 보고 올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상담실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이 휘청거렸죠. 소아병동으로 가는 길 서진은 벽에 기대 섰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하필 도윤이 하늘이를 담당하게 된 걸까요? 7해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서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기들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아기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호흡이 멎어가는 아기를 보며 서진은 재빨리 응급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기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서진이 잘못된 약을 투여했다는 게 드러났죠.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확인한 약은 분명 맞는 것이었다는 걸. 누군가 라벨을 바꿔치기 했어요. 의무 기록도 조작됐죠. 서진은 상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재단 이사장이 그녀를 불렀어요. 서진 씨, 이번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소? 모든 기록은 당신 실수를 가리키고 있소. 서진은 말문이 막혔어요. 재단은 이미 모든 걸 조작해 놓은 거였죠.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면 합의금을 주겠소. 하지만 계속 문제 삼으면 이사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당신만 힘들어질 거요. 가족들까지도. 서진은 떨렸어요. 협박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 인정 못해요. 제가 하지 않은 일을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보도록 하지. 결국 사건은 언론에 알려졌어요. 하지만 재단이 흘린 이야기는 왜곡되어 있었죠. 신생아를 죽인 무책임한 간호사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도윤은 그때 레지던트였어요. 그는 서진을 믿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재단의 힘은 너무 컸으니까요. 그렇게 서진은 병원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죠. 도윤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재단에서는 아이까지 지우라고 압박했죠. 서진은 모든 걸 버리고 도망쳤어요. 낯선 도시에서 홀로 하늘이를 낳았죠. 그리고 작은 카페를 열어 근근히 살아왔어요. 현재로 돌아온 서진은 눈물을 닦았어요. 더 이상 울 시간이 없었죠. 하늘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하늘이는 침대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엄마.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다가갔죠. 하늘아, 기분은 어때? 좀 나아졌어요. 근데 엄마 언제 집에 가요? 곧 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서진은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하늘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들렸죠. 불규칙했지만 뛰고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이었죠.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안녕?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낯선 사람을 보며 엄마 뒤로 숨었죠. 괜찮아, 하늘아. 이 선생님이 너 치료해 주시는 분이야. 서진이 말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하늘아, 이거 선물이야. 그가 건넨 건 작은 곰인형이었어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죠. 져줘요? 응, 하늘이가 빨리 나으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인형을 받아 안았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그런데 아이를 보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서진은 그걸 알아챘어요. 도윤이 하늘이를 보는 방식이 단순히 환자를 대하는 시선이 아니었죠. 하늘아, 잠깐 밖에서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게. 응, 엄마. 서진과 도윤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제가 직접 물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죠. 하늘이 아빠가 누구냐고요. 서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에 땀이 났죠.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고.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아까 상담실에서 당신 표정을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왜 묻는데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하늘이 치료를 위해서라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어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하늘이를 볼 때마다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말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강 선생 계십니까?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도윤은 서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돌아섰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가 간호사와 함께 사라진 뒤 서진은 벽에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방금 전 거의 말할 뻔했어요. 하지만 정말 말해야 할까요? 도윤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고민하던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진 씨 오랜만이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재단 이사장 한진수였죠. 당신이 왜? 소식 들었어요. 따님이 아프다면서요? 참 안 됐군요.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최고의 의료진, 최선의 치료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공짜는 없겠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전화기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똑똑하시군요. 간단해요. 입 다물고 계시면 돼요. 7회 전 일처럼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도윤 선생과는 거리를 두세요. 그 친구 요즘 이상하게 과거를 캐고 다니던데.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요. 아 참 따님 골수 이식 공여자 말이요. 제 조카가 적합할 수도 있겠더군요. 서진은 숨이 막혔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병원을 떠나시오. 그리고 강도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마시오. 싫다고 하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죠. 몇 초 뒤 문자가 왔어요. 사진이었어요. 하늘이가 카페에서 놀고 있는 사진. 학교 가는 사진, 놀이터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동안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하고 있었단 말인가.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살리려면 이사장의 조카에게 골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도윤을 또 떠나야 한다니. 또다시 그날 그때의 위기 상황이 돌아온 듯 서진은 혼란과 공포 불안이 엄습해 왔어요. 그때 도윤이 돌아왔어요. 그는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서진은 거짓말을 했어요. 도윤은 그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죠. 아까 하려던 얘기. 도윤이 다시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검사나 빨리 받고 싶어서요. 도윤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서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알겠어요. 내일 아침 일찍 검사하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늘이 옆에 누워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새벽 서진은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며칠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민재라고 합니다. 한진수 이사장의 조카예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무슨 일이세요? 서진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제가 하늘이에게 골수를 기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적합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이야. 하지만 공짜는 아니겠죠? 민재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죠. 삼촌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조건을요. 서진은 주먹을 쥐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길래?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7회 전 사건 그것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재단에서 신약 임상시험을 불법으로 진행했고 그 약이 신생아에게 투여됐죠. 서진은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거예요. 만약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재단은 물론이고 관련된 의사들 모두 감옥에 가야 하니까요. 그럼 강도윤도.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강 선생은 몰랐어요. 하지만 요즘 그가 과거 기록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떠나라는 거군요. 맞아요. 당신만 사라지면 그도 포기할 테니까요. 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만약 제가 거부하면요? 민재는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죠. 골수 기증자를 찾는 건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하늘이에게 그만한 시간이 있을까요? 협박이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를 밀어냈죠. 나가요, 당장. 민재는 명함을 침대에 놓고 나갔어요. 서진은 그 명함을 집어 찢으려다 멈췄어요.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었죠. 지금 뭐 하는 거요? 도윤이 민재를 붙잡고 있었어요. 민재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뿌리쳤죠. 오랜만이네요. 강 선생 아직도 과거에 매달리고 계시나요? 당신 재단 사람이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냥 봉사활동이죠 뭐. 민재가 비웃으며 사라졌어요. 도윤은 서진의 병실로 달려왔죠. 방금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죠. 서진 씨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죠. 그는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지? 그가 서진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9회 전 신약 임상시험 문서 사진이 있었죠. 익명의 제보였어요. 서진 씨 이게 정말이에요? 재단이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것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이 희생당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사장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가득했죠. 이제 와서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증거로 재단을 고발할 수 있어요.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이가 위험해져요. 무슨 소리예요? 서진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사장의 전화 협박 조카의 골수 기증 제안까지.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개자식들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하지만 곧 진정하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당신과 하늘이 모두 지킬게요. 어떻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진의 손을 꼭 잡았죠. 그리고 서진 씨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늘이 아빠가 저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내 하늘이는 당신 딸이에요.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죠.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제 권리예요. 아이 아빠가 될 권리. 그걸 당신이 뺏을 권리는 없어요. 미안해요. 서진이 울먹였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7년이에요. 7년 동안 제 딸을 몰랐어요. 첫걸음도 첫말도 아무것도 못 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죠.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서진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전 당신을 믿었을 텐데. 재단이 방해했어요. 임신한 거 알고는. 아이를 지우라고 협박했어요. 안 그러면 당신까지 해치겠다고.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당신도, 저도, 하늘이도 지키려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숨어 살았어요. 도윤은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그 개자식들, 그는 이를 갈았어요. 서진은 그의 팔을 잡았죠. 진정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늘이에요. 맞아요. 하늘이. 도윤은 병실 문을 바라봤어요. 안에선 하늘이가 자고 있었죠.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두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하늘이는 곰인형을 안고 잠들어 있었죠.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죠. 닮았네요, 저랑. 눈썹이 똑같아요. 입꼬리 올라가는 것도. 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성격도 닮았어요. 밥 먹을 때 꼭꼭 씹는 거 웃을 때 눈 작아지는 거. 서진은 옆에 앉아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근데 고집은 저 닮았죠. 한번 싫다고 하면 끝까지 안 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늘이를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죠. 서진 씨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이 물었어요. 서진은 한숨을 쉬었죠. 모르겠어요. 재단은 제가 떠나길 원하고, 조카는 골수를 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안 돼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늘이 골수는 제가 줄게요. 검사해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빠니까 확률이 높잖아요.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당연하죠. 제 딸인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죠. 고마워요. 두 사람의 손이 하늘이 침대 위에서 겹쳐졌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사흘 뒤에 나온다고 했죠. 그 사이 하늘이가 깨어났어요. 아이는 도윤을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하늘아,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돼. 정말요? 근데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도윤이야, 강도윤. 와, 멋있다. 저는 하늘이에요. 근데 아저씨 엄마랑 친구예요?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도 그를 바라봤죠. 응,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이야. 그럼 우리 아빠 아세요? 하늘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도윤은 당황했죠. 아빠? 아빠는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아빠 없어요.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 갔다고 했어요. 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윤은 아이를 꼭 안았죠. 하늘아, 사실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신호였죠. 사실은 뭐예요? 아, 사실은 아저씨도 하늘이처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요? 그럼 우리 똑같네요. 하늘이가 웃었어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안았죠. 그날 저녁 서진과 도윤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언제 말할 거예요? 하늘이한테. 도윤이 물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데 아이가 놀랄까봐. 그럼 천천히 알려줘요. 시간을 두고. 서진이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은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그만 미안해요. 나도 당신이 떠난 후 많이 힘들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같이 해요. 하늘이 키우는 거.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사흘 뒤 결과가 나왔어요. 도윤의 골수가 하늘이와 완벽하게 맞았어요. 드디어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2주 뒤였죠. 하지만 그날 밤 서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한진수였어요. 생각해 봤어요? 서진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어요. 골수 기증자 찾았어요.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강도윤 선생 말이요. 그 친구가 아빠라는 것도 알았나 보군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걱정 마시오. 곧 알게 될 테니까 진짜 위험이 뭔지. 무슨 소리예요? 수술실은 위험한 곳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죠.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요. 따님 생각해서 현명한 선택하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도윤 씨, 큰일 났어요. 뭔데요? 서진은 통화 내용을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술을 방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단 병원이잖아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어요. 병원을 옮겨요. 네.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면 돼요. 재단이 손 못 대는 곳으로. 하지만 하늘이 상태가 괜찮아요. 제가 아는 선배가 대학병원에 있어요. 거기서 수술하면 안전해요. 정말 가능해요?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제 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도윤과 서진은 하늘이를 데리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구급차가 뒷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가자. 세 사람은 구급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는 순간 서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재단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이제 정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대학 병원에 도착한 건 새벽 5시였어요. 도윤의 선배 박준혁 교수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죠. 오랜만이야, 도윤아. 형 고마워요. 준혁은 하늘이를 보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아이가 하늘이구나. 걱정 마, 우리가 꼭 살릴게.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늘이는 새 병실에 누웠어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도윤과 서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아, 재단 쪽에서 연락 왔어. 환자 넘기라고 벌써요? 응, 아침부터 난리야. 이사장이 직접 전화했어. 준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이거 봐,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7회 전 문서들이 있었죠. 도윤아, 어젯밤 익명으로 받은 자료야. 이게 진짜 사실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 약물 실험 기록이에요. 신생아한테 허가도 안 난 약을 썼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경찰에 넘기면 재단 전체가 무너져. 그래야 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죠. 위험해요. 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하지만 이제 그만 싸워야죠. 그날 오후 도윤은 기자 한 명을 만났어요. 탐사보도로 유명한 최미나 기자였죠. 이게 정말이에요? 미나는 자료를 보며 눈이 커졌어요. 네, 확실해요. 제가 당시 레지던트였거든요. 미나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거 보도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뉴스가 터졌어요. 대형 재단병원, 불법 약물 실험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실. 기사가 인터넷에 퍼졌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죠. 순식간에 재단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사장은 긴급 회견을 열었죠.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 병원은.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병실에서 뉴스를 보던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도윤은 그녀를 안았어요. 이제 걱정 마요.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못해요. 하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민재였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당신들이 한 짓이야? 민재가 소리쳤어요. 도윤이 그 앞을 막아섰죠. 나가요. 여긴 환자 병실이에요. 환자? 웃기지 마. 당신들이 우리 재단을 망쳤어. 재단을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불법을 저질러 놓고. 도윤이 맞섰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죠. 알아요? 삼촌이 이미 준비했어요. 당신네 수술 못하게 막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서진이 다가갔어요. 골수기증 불가 판정받게 만들 수 있어요. 의료 기록 조작하면 되니까.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검사 끝났어요. 새로 검사하면 되죠. 재검사 요청하면 돼요. 민재가 비웃었어요. 그때 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준혁이 민재를 밀어냈어요. 나가 당장. 민재는 떠나면서 말했어요. 두고 봐요. 수술 절대 못하게 할 테니까. 문이 닫혔어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죠. 저 인간 말이 진짜일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단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지?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은 생각에 잠겼죠. 형, 다른 병원에 검사 기록 넘기면 안 돼요? 응, 그게 무슨. 제 골수 검사 결과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수술하면 재검사 필요 없지 않아요?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그 방법이 있네. 근데 만약 재단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상관없어요. 아이 생명이 먼저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재단에서 공문이 왔어요. 골수 기증자 재검사 요청이었죠. 준혁은 그 공문을 찢어버렸어요. 이미 수술 날짜 잡았어. 일주일 뒤야. 정말 괜찮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며칠 뒤 서진은 하늘이와 함께 병실에 있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엄마 저 수술 받으면 아파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았어요. 조금만 아파 금방 나아져 정말이요? 응,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하늘이 건강해져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와, 진짜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도윤이 들어왔죠. 하늘아, 오늘 기분 어때? 좋아요, 아저씨. 근데 수술할 때 아저씨도 같이 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았어요. 응, 아저씨도 같이 수술 받아. 네. 아저씨도 아파요? 아니야, 아저씨가 하늘이한테 좋은 거 줄 거야. 뭐요? 건강하게 만드는 약 같은 거? 도윤은 쉽게 설명했어요.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아저씨 고마워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꼭 안았어요. 우리 하늘이 너무 착하다. 하늘이가 잠든 뒤 도윤과 서진은 복도에 나왔어요. 무섭지 않아요? 서진이 물었어요. 무섭죠. 하지만 제 딸인데요. 뭐든 해야죠. 서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그녀를 안았어요. 수술 끝나면 하늘이한테 말할 거예요. 제가 아빠라고.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전날 밤 도윤은 하늘이 병실을 지켰어요. 아이는 잠들어 있었죠. 도윤은 아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하늘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항상 곁에 있을게. 약속해. 그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날 밤 서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진 씨, 저예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죠. 당신은? 저 익명으로 자료 보낸 사람이에요. 사실 저도 재단 직원이었어요. 왜 도와주는 거예요? 제 동생도 그때 희생됐거든요. 9해 전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재단이 마지막으로 뭔가 시도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불안했지만 도윤을 믿기로 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하늘이는 수술복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도윤도 옆 침대에 누웠죠. 준비됐어, 하늘아? 네, 아저씨. 걱정하지 말고 그럼 가자. 두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로 향했어요. 서진은 그 뒤를 따라갔죠. 수술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간호사가 말했죠. 보호자분은 여기까지만요. 서진은 하늘이와 도윤을 번갈아 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잘 다녀와 우리 하늘이. 도윤도 서진을 바라봤어요. 걱정 마요. 꼭 돌아올게요. 우리 둘 다.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그 앞에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수술실 밖 복도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죠. 준혁이 커피를 건넸지만 손도 대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서진은 시계만 바라봤어요.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죠. 3시간째 되었을 때 복도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재단 변호사들이었죠. 수술 중단하십시오. 선임 변호사가 준혁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불법 골수 기증입니다. 재검사 없이 진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에요. 수술은 이미 시작됐어요. 중단할 수 없어요. 준혁이 막아섰죠. 변호사는 냉소를 띄었어요. 그럼 법적 책임은 교수님이 지셔야겠네요.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법은 법입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5명이나 됐죠.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준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 사람들이 수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당황했어요. 경찰은 영장을 꺼냈죠. 한진수 씨 관련 조사입니다. 동행하시죠. 뭐라고요? 변호사들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재단 이사장 한진수 씨가 오늘 오전 긴급 체포됐습니다. 불법 약물 실험과 증거인멸 혐의이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변호사들은 할 말을 잃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변호사들을 데리고 갔어요.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죠. 서진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드디어 끝났어요. 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수술이 남았어. 맞아요, 수술. 서진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4시간이 지났어요. 5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렸죠. 서진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미소 지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둘 다 무사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혁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죠. 곧 회복실로 옮겨질 거야. 얼마 뒤 도윤이 침대에 누워 나왔어요. 아직 마취가 덜 깬 상태였죠.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고생했어요. 도윤은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늘이는요? 곧 나와요.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안도의 표정이었죠. 하늘이도 침대에 누워 나왔어요. 작은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볼뽀뽀했어요. 잘했어. 우리 하늘이 정말 잘했어. 회복실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도윤이 먼저 깼어요. 몸을 일으키려다 옆구리가 아파 신음했죠.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하늘이는요? 옆 침대에 있어요. 아직 안 깼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하늘이를 봤어요.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그날 저녁 뉴스가 또 터졌어요. 재단 이사장 한진수 구속 불법 약물 실험 전모 드러나. 서진은 병실 TV로 뉴스를 봤어요. 기자가 말했죠. 또한 9회 전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책임을 뒤집어 쓴 간호사 서진 씨는 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서진의 얼굴이 나왔어요. 7회 전 사진이었죠. 재단은 사건을 조작해
서진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으며 관련 의사들도 줄줄이 입건될 예정입니다.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간호사래. 진짜 불쌍하다 억울했겠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깼어요.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서진은 달려가 아이를 안았죠. 하늘아 깼어? 아파?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하늘이가 웃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죠. 우리 하늘이 진짜 잘했어. 아저씨는요? 옆 병실에 있어. 곧 올 거야. 그날 오후 도윤이 휠체어를 타고 하늘이 병실에 왔습니다. 하늘아 안녕? 아저씨 아파요? 응 조금 근데 하늘이 보니까 안 아파. 도윤은 침대 옆으로 갔어요. 하늘이의 손을 잡았죠. 하늘아 아저씨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은 아저씨가 하늘이 아빠야. 하늘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아빠, 아저씨가 내 아빠여서 너무 좋아요. 하늘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늘이가 처음으로 불렀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죠. 그래 아빠야. 우리 하늘이.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들도 미소 지었죠. 며칠 뒤 서진에게 공문이 왔어요. 간호사 협회에서 보낸 거였죠. 서진 씨의 명예를 회복하며 간호사 자격을 복원합니다. 서진은 그 종이를 보며 울었어요. 7회 만에 돌려받은 자격이었죠. 준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서진 씨, 우리 병원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네. 소아과 간호사요 경력도 있고 실력도 좋잖아요. 서진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는 카페는 주말에만 해요. 평일엔 여기서 일하고.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재단 본부 건물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뉴스가 생중계했죠. 관련 서류 압수 중 재단 해체 수순.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서진은 TV를 보며 생각했죠.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일주일 뒤 하늘이는 퇴원했어요. 도윤도 함께 퇴원했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진의 카페로 갔어요. 카페 문을 여는 순간 서진은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축하해요, 서진 씨. 다들 손뼉을 쳤어요. 꽃다발도 건넸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세 가족은 카페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하늘이가 물었죠.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아요? 도윤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럼 당연하지. 응, 우리 가족이니까. 하늘이가 웃었어요. 눈 밖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죠. 하늘이는 매일 아침 학교에 갔어요. 친구들과 뛰어놀고 웃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눈빛이 반짝였죠. 오늘도 재미있었어? 서진이 학교 앞에서 하늘이를 데리러 왔어요. 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하늘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거기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죠. 엄마, 아빠, 저 이렇게요. 서진은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예쁘다, 우리 하늘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카페로 돌아가는 길 하늘이는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제가 발표 잘했대요. 그래, 우리 하늘이 대견하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숨바꼭질도 했어요. 제가 술래였는데 다 찾았어요. 서진은 웃으며 아이 손을 꽉 잡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죠.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났어요. 손님 몇 명이 앉아 있었죠.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하늘이는 카운터 뒤에서 숙제를 했고요. 저녁 6시쯤 도윤이 들어왔어요. 아빠, 하늘이가 달려가 안겼어요. 도윤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죠. 오늘 병원은 어땠어? 바빴어. 근데 우리 하늘이 보니까 피곤함이 싹 가시네. 아빠 오늘 그림 그렸어요. 응?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하늘이가 도화지를 보여줬어요. 도윤은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죠. 와, 진짜 잘 그렸다. 아빠가 이거 병원에 가져가도 돼? 네, 가져가세요. 도윤은 그림을 소중히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하늘이가 파스타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럼 더 먹을래? 네. 서진이 파스타를 더 담아줬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서진 씨 내일 날씨 좋대요. 응? 그래. 우리 어디 갈까요? 세 가족이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어디 가요? 놀이공원 갈까? 와, 진짜요? 하늘이가 좋아서 소리쳤어요. 다음 날 세 가족은 놀이공원에 갔어요. 하늘이는 회전목마를 타고 범퍼카도 탔어요. 도윤과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사진을 찍었죠. 아빠 같이 타요. 응, 가자. 도윤도 범퍼카를 탔어요. 하늘이와 부딪히며 웃었죠. 점심은 공원 벤치에서 먹었어요. 서진이 준비한 도시락이었죠. 맛있어요, 엄마. 잘 먹네, 우리 하늘이. 도윤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 씨, 응?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하늘이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죠. 저도 끼워주세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오후에는 페리스 휠을 탔어요. 높이 올라가자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와, 진짜 높다. 하늘이가 창밖을 내다봤어요. 무섭지 않아? 아니요. 아빠랑 엄마 있잖아요. 도윤과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진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서진은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서진이 상자를 열자 반지가 있었어요. 작지만 예쁜 반지였죠.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결혼해요. 도윤은 서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와, 엄마 예뻐요. 하늘이가 박수를 쳤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세 사람은 안았어요.
페리스 휠은 천천히 돌아갔고 해가 지고 있었죠. 한 달 뒤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준혁도 왔고 미나 기자도 왔죠. 서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 도윤은 정장을 입었고요. 하늘이는 꽃바구니를 들고 걸었어요. 신부 입장합니다. 음악이 흐르고 서진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도윤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죠. 예쁘다. 서진도 미소로 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이 두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만났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신랑 서약하시겠습니까? 내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신부 서약하시겠습니까? 내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늘이가 환호했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늘아. 피로연이 끝나고 가족만의 밤이 왔습니다. 세 가족은 카페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별 보여요. 하늘이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정말 예쁘다 소원 빌어볼까? 네. 세 사람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뭐 빌었어? 도윤이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늘이가 웃었어요. 그날 밤 하늘이가 잠든 뒤 서진과 도윤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행복해요? 도윤이 물었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이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하늘이 낳아줘서 키워줘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살포시 흩날렸습니다. 첫눈이다. 예쁘다. 서진과 도윤은 눈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창문을 열었어요. 와, 눈이다. 엄마 아빠 눈 왔어요. 세 가족은 밖으로 나갔어요.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죠. 눈사람 만들어요. 하늘이가 눈을 뭉쳤어요. 도윤도 함께 뭉쳤고 서진은 사진을 찍었죠. 큰 눈사람이 완성됐어요. 우리 가족 같아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정말 그렇네. 서진이 웃었어요. 마을에서 겨울 축제가 열렸어요. 세 가족은 손을 잡고 걸으며 구경했어요. 솜사탕 파는 곳에서 하늘이는 분홍색 솜사탕을 샀어요. 맛있어요. 엄마 아빠도 먹어봐요. 하늘이가 솜사탕을 나눠줬어요. 달다. 도윤이 웃었어요. 사진관 앞을 지나가는데 하늘이가 멈춰 섰어요.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그래 찍자. 세 가족은 사진관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찍으시겠어요? 사진사가 물었어요. 같이 찍어주세요. 세 가족이요. 하늘이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어요.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을 받아든 서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울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행복해서요. 너무 행복해서. 서진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가 두 사람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해 맑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하늘이. 응, 우리도 행복해. 계속 함께 살 거야. 세 사람은 눈 쌓인 길을 걸었어요.
발자국이 하나 둘 찍혔습니다. 카페에 불이 켜졌어요.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렸어요.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행복이 가득하고 어느새 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 사람의 겨울은 조용히 흘러갔고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구독자님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